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영상을 굳이 두 개를 찍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열려있는 부분에서는 내가 과도한 상방, 그 다음에 하방 베팅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드렸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위아래가 다 열리는 그런 움직임에서 일단 위로 튀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근데 어쨌든 너무 많은 하방을 베팅하고 있다 보면 반대의 무빙으로 갔을 때 제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는 상방에 포커싱을 두고 가자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얘가 올라가면서 이 도미넌스가 요 위까지 반등을 빠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러면 여기서 저항을 맞고 빠지면 좋아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데, 그게 아니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비트 위주로 상승이 되고, 그다음 플러스 비트 형제 이런 애들, 스택스 이런 애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꺾이면서 내려가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여러분들 메인 알트장 시작입니다. 메인 알트장이 시작이고,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여기서 만약에 돌파하는 상황이면은 조금 딜레이 되겠죠. 알트장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러면 여기를 살짝 고점을 높이는 정도로 갔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알트장 왜 이렇게 안 오지? 답답하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끝난 다음에 내려갈 때는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갈 때 엄청 기뻤잖아요. 그죠? 이 짧은 시간 동안. 근데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내려가면 또 깊은 거예요. 결국 도미넌스의 그 상승장 끝 무렵이 40% 정도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 57.68인데 57에서 40%를 가는 거랑 61에서 40%를 가는 거랑 뭐가 더 좋겠습니까? 이게 더 떨어질 게 많잖아요. 이게 떨어질 게 많다는 거는 그만큼 알트장이 더 크게 올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비트코인 정도는 이 포트폴리오에 아직까지는 둬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왜냐면 확실치가 않아요. 여기서 뚫고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빠지면 알차게 빨려도 좋겠죠. 근데 설사 뚫더라도 우리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 필요는 없는 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시 떨어질 때 떨어지는 폭이 더 커지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마냥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보다는 좀 긍정적인 생각 갖는 게 좋고, 일단 여기에서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이 상승 추세선을 하방으로 이탈했고 반등 빨리 주나 싶었으나 다시 음봉을 줬고, 반등을 주면서 또 이런 데서 만약에 종가를 마감할 때 위로 못 뚫고 한다면 여기가 계속 저항도를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한번 갑자기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여기서 확실하게 어떤 도미넌스의 고점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도 확률상으로는 도미의 고점이 여기서 나왔다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가고 반등 주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반등 주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장이 끝나는 그런 움직임을 일단은 저는 보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중간중간에 오는 이 반등 시그널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반등이 이런 데까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맞다. 그래서 내가 포트폴리오에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현금 비중을 30% 두고, 그다음에 비트 비중을 일부 두고, 나머지를 이제 대부분 뭘로 둬야 된다? 알트로 두면 된다. 이 포지션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격대를 보면 일봉으로 볼게요. 이 평행 채널을 확실하게 40분 동안 잘 지지를 받으면서 여기 중간 값을 뚫어주면 좋아요. 왜냐면 그동안 우리가 여기서 못 뚫었거든요. 못 뚫었다가 갑자기 장대음봉 터지면서 이렇게 시세를 아래쪽으로 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영역을 얘가 뚫는다는 것은 이후에 여기서 횡보를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이 신고점을 뚫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용이하게 뚫을 수가 있다면 그때부터는 또 시세 분출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비트가 오르면, 보통 도미넌스가 오르는 상태에서는 비트가 오르면 덜 오르거나 오히려 좀 빠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여기가 될 때쯤 되면 비트가 오르는데 알트가 더 오르면서 도미넌스가 빠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과거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 구간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2월 달부터 비트가 이렇게 오르는데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장은 알트장으로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2월 달부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거고, 신규로. 그것처럼 이제 요 구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스테이블 도미넌스, 테더 도미넌스도 보면은 이동평균선이 어쨌든 데드크로스가 나오려고 하는 상태고, 주봉에서도 제가 어제 이 구간을 아래로 뚫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일단 이번 주 마감까지 봐야 되겠지만 별다른 일이 없다면 여기를 이제 뚫어준 상태로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좀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좀 긍정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항상 이러다가도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게 코인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현금 30% 정도는 꼭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런 게 갑자기 막 장대음봉 터지거나 하면은 그때 이걸 써서 잡고 반등 줄 때 다시 익절하면서 현금 30%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좀 하면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기서 이제 막 낄낄낄 하다가 이런 거 맞고 맞으면서 그 알트들 평단에 막 물리고 이런 분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러한 움직임이라든가 이러한 움직임에서 모두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항상 강조드리지만 원칙의 중요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업비트로 좀 넘어가 보면 아카시 좋아요. 그 다음에 크레딧 또 괜찮고, 그다음 랜더. 그러니까 좀 딥힌 애들이 좀 갈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분위기가 요즘 AI가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다시 지금 신고가를 가려고 하면서 그런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AI가 여전히 퍼포먼스가 좋은데, 그동안의 AI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AI가 아니고 이제 막 에이전트나 이런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뭐 엔비디아 같은 애들이 시세를 잘 가준다면, 그럼 이제 여기 약간 인프라성 애들 있죠. 요런 애들이 좀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디핑 같은 애들, 그쵸? 랜더나 에이저나 이런 애들 같은 애들이 좀 시세를 좀 잘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애들도 일단 여기서 잘 힘을 모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양봉을 주면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차트가, 그쵸, 에이저는 차트가 좋고, 그다음 뭐 좀 보면은 NFT 애들이 일단 차트가 좋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주요 이동 평균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이 어떤 지지대를 만들고 매물대를 만드는 과정을 좀 지나면 그럼 다시 시세가 위로 이렇게 분출을 할 수 있는 차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단기간에는 뭔가 알트가 좀 재미가 없더라도 그 이후에 알트가 굉장히 쏠 가능성이 높은 차트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만간 알트장이 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혹시나도 그래도 도미넌스 아까 급등할 수 있는 여지들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내가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겠다, 요 정도만 우리가 포지션을 잡아내면 딱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쵸. 이걸 보시면 어쨌든 이 알트코인들에 대한 요 추세선을 쭉쭉쭉쭉 그어보면은 이런 자리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위로 올라갔을 때 보면은 뭐 5.5T, 그 다음에 요런 데는 7, 6 이 정도 되겠죠? 그럼 얘가 지금 어쨌든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를 만한 구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알트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미친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 우리는 곧 엄청나게 부자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인내심 가져야 돼요. 자,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와 미국보다 먼저 비트코인 준비금을 만들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추측 지금 일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기사가 좀 뜨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체 투자 상품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되면 뭐 개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홍콩을 이용해서 우회로 하는 부분들을 좀 크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크립토 산업을 장려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중국 국가 차원에서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다시 이 고레버리지가 쌓이고 있다라는 거. 여기 갑자기 한 번에 이렇게 막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면 이런 데까지 막 조정이 나오면서 잡아먹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는 어느 정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마찬가지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러한 차트인데, 어쨌든 이러한 과정에서 오를 만한 여지들이 너무 많고, 이제 아까는 전체 알트에 대한 시총이었다면 보시면, 그렇죠? 비트코인만 제외한 시총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보면은 그 탑 10을 제외한 시총, 그러니까 11등부터 시총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총이 좀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얘도 거의 한 이 정도 급으로 오를 수 있다. 거의 뭐 한 8배에서 한 10배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 시총 자체로?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메인 알트들 중에 선택받은 애들은 훨씬 더 그보다도 많이 앞으로 오를 여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시작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갈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당분간은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하는 게 좋고, 이 긍정적인 생각이 너무 내가 절여있다라고 하면 그때쯤에는 내 잔고도 많이 좋아질 거고 하니까, 그때는 좀 리스크 관리를 오히려 하면서 해주시면 좋고, 아직은 근데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러니까 뭐 시즌 종료나 이런 급의 단계는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든 좀 과열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과열을 해소를 했지만 아직까지 좀 해소를 덜한 부분도 있고요. 항상 그 리스크 관리는 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 관리 해줘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과도하게,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현금 100%, 뭐 80%, 70%, 60% 과도한 현금 비중을 갖고 있다 보면 어제 같은 무빙이 나왔을 때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현금은 저는 항상 30% 정도만 생각을 하고 코인을 70% 정도를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 거기서 도미넌스가 현재 오를 것 같은 장세냐 아니면 뭐 내릴 것 같은 장세냐에 따라서 비트코인과 알트의 비중을 변화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응이 저는 가장 이 상승장에서 지금 시기나 최근에 오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트럼프 집권 하에서 암호화폐 시장 기대감은 우주업계 경쟁과 유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자산 도입 등 긍정적인 정책 변화는 자산의 가치 창출을 촉진할 거다. 또한 금융거래에 그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암호화폐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하고, 가격이 상당한 규모로 상승할 거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리고 주기영 대표도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 역대 최장 기간 기록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근데 조금 다른 입장이긴 해요. 왜냐면 경기 침체가 어쨌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25년도에, 그래서 이게 상고 하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상반기가 저는 모든 자산들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경기 침체가 됐을 때 비트코인 이게 해칭 수단이 과연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감이 있습니다. 왜냐면 나스닥하고 어쨌든 같이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상반기에 굉장히 몰아서 엄청나게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이 저의 생각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길다라고 얘기를 하면 좋은 게, 예를 들어서 기관들의 목표가 중에서 뭐 20만 달러가 있고 더 높은 가격대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뭐 실제로 우리가 비트코인이 뭐 예를 들어서 이번 고점이 뭐 16만에서 해야 된다, 이들의 예측이 틀린다 이런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라 이런 데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런 느낌으로 매도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사이클이 길게 갈 것이다라는지 아니면 상승이 굉장히 크게 올 것이다라는지 이런 게 예측이 많아질수록 보통 그 예측은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좀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취임이 다가온다는 걸 느끼는 게 반암호화폐 스탠스를 갖고 있는 미국 연준 부의장이 마이클 바, 얘가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게리 겐슬러도 사임을 하고 얘도 사임을 하고 하다 보면 그냥 이제 트럼프 쪽으로 완전 몰아줘요. 특히 그리고 트럼프의 암호화폐 정책 쪽으로 굉장히 힘이 실리기 때문에 코인에서도 굉장히 이건 호재가 되겠죠. 자, 그리고 테더 발행은 좀 지지부진하지만 반대로 USDC는 굉장히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발행이 되고 있고, 이건 결국 트럼프의 취임이 임박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더 나오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랠리 2017년 강세장과 가장 유사하다. 블랙스완 없는 한 하락세 최소하다. 그죠? 저도 항상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블랙스완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근데 발생할 것 같다는 게 좀 문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2017년에 그렇게 된다면 강세장 따라갈 거다. 근데 그러면 그때 엄청 좋은 게, 이렇게 가면 장도 길어지고요. 그 다음에 상승률도 더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뭐 정말 개꿀이긴 합니다만 근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좀 의구심이 든다라는 거. 그리고 금과 비트코인 위주의 화폐 가치 하락 방어 트레이드를 지속할 것이다. 이건 이제 점점 모든 사람들이 이게 늘어나면서 비트코인에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러한 움직임들과 여기에 이제 단기적인 움직임들, 뭐 코인들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좀 잘 못했다라고 하시면 멤버십을 오시면 이런 것들 다 해드립니다. 보세요. 버거래프도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죠.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이렇게 도미가 오르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위로 오시면은 이더리움 같은 것들, 타겟, 폴리메시, 그 다음에 드리프트도 많이 먹었고, 소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스택스, 롤라나, 칠리즈 이런 것들, 아카시, 네임 서비스, 아카시는 지금 잘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숟가락으로 떠먹기만 하면 될 정도로 제가 그냥 다 갖다 차려주고 퍼다 주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따라만 하시면 될 정도로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거리를 많이 줄여드리는 그런 것들을 멤버십에서 하고 있는데, 멤버십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멤버십 가입하기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셔서 이 텔레그램 브리핑방과 소통방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 소통방 두 가지 링크 다 들어오시고,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텔레그램 이름, 카카오톡방 닉네임 이렇게 설정해 주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방인데요. 선물방은 멤버십 현물방과 별도의 방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보시면 그 로직은 똑같아요.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인데 지금 3차 타겟까지 롱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와 보시면 이 체크 표시 초록색이 다 타겟을 간 거거든요. 계속 이렇게 타겟을 가고 있다. 이때만 한번 손절이 이때 이제 나고 타겟하고. 그래서 손절 날 때는 적게,
타겟을 갈 때는 이런 식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으니까 이번 장에서 선물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선물 가입하시면 됩니다.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